독자 여러분, 부산에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한 국밥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긴 줄은 끊일 줄을 모릅니다. 교복 입은 학생부터 지역 유지까지 모두가 전설적이라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맛보기 위해 기꺼이 기다립니다. 맛은 깊고 국물은 향기로우며 가격은 저렴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이야말로 부산에서 가장 정직하고 진정한 맛을 내는 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구수한 국물 김이 피어오르는 그 뒤편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부산 시민들은 경악하고 충격에 빠졌으며 심지어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매일같이 수천 명의 배를 채웠던 그 국밥이 가게 간판에 큼지막하게 쓰인 것처럼 한우로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독자 여러분, 한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고기가 사용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비밀이 수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겨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국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직과 신뢰, 그리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려는 한 사람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시외버스의 굉음과 행선지를 외치는 안내원들의 목소리로 늘 붐비는 사상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매일 긴 줄이 늘어서는 허름한 식당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평범했습니다. 소박한 벽에 긴 나무 의자가 전부였지만 가게 앞에 걸린 간판은 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원조 김철수 한우국밥. 아침부터 밤까지 뜨거운 육수 냄새가 주방에서 피어올라 차량 매연 냄새와 뒤섞여 큰 길까지 퍼져나가 지나가는 누구든 발길을 멈추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식당 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숟가락이 뚝배기에 부딪히는 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고 비록 공간은 소박했지만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싶게 만드는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그 긴 나무 의자 한쪽에 거의 매일 오후마다 모습을 보이는 이가 있었습니다. 몸집은 작고 머리는 희끗희끗하며 등이 약간 굽은 그녀는 바로 박 할머니였습니다. 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홀로 사는 노인이었죠. 빠듯한 연금으로 생활하는 그녀에게 이곳의 국밥 가격은 다른 곳보다 저렴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갈 떠먹을 때마다 과거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국밥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돌아가신 남편, 이제는 멀리 타지로 떠나 좀처럼 집에 오지 않는 아들. 자리에 앉아 그녀는 귀 기울여주는 누구에게든 종종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는 식당 분위기를 단순한 밥 먹는 곳이 아닌 마치 가족실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박민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이었죠. 그는 22살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상철 씨는 자갈치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상인이었고 매일 새벽 낡은 자전거에 채소 가득한 바구니를 싣고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살림은 넉넉지 않았지만 그 가족은 늘 정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박상철 씨는 민준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아들아, 장사는 이웃만 남기는 게 아니다. 우리가 파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픈 것보다야 차라리 조금 손해보는 게 낫다. 그 말은 민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음식이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지켜야 할 양심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가 김철수 사장의 국밥집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것은 서늘한 부산의 공기 속에서 뜨끈한 국물을 한 숟갈 떠먹을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창가 자리 근처에 앉아있던 그는 무언가 다른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씹은 고기는 지나치게 질겼고 결은 거칠었으며 감칠맛은 너무 강렬하다 못해 과할 정도였습니다. 식품학도로서 그의 혀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가게 뒤편의 작은 문 하나에 멈췄습니다. 늘 굳게 닫혀있는 철문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국밥을 즐기느라 바빴지만 민준에게 그 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느긋한 성격으로 알려진 자취방 친구 이진우와 함께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뜨끈한 국밥이 눈앞에 놓이자 진우는 게 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반면 민주는 들고 온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식감, 지나치게 질김, 속색깔, 창백함, 감칠맛, 자극적임. 진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민준아, 그냥 먹어. 분석 좀 그만하고
다들 좋아하잖아. 진짜 문제 있었으면 벌써 소문났지. 그 말은 일리 있게 들렸지만 민준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 불안감은 어느 비 온 뒤의 저녁, 그들이 같은 건물에 사는 최시혁이라는 이웃과 함께 앉아있을 때 더욱 커졌습니다. 가벼운 대화는 시혁이네 동생이 김철수 사장 주방에서 잠깐 일했는데 금방 그만뒀어. 이상하댔어. 시장 가서 소고기 사오라고 하면 김 사장이 못 가게 했대. 고기 재고는 밤에 따로 배달 온다고 했다나 봐라고 말했을 때 심각해졌습니다. 진우는 그저 단골 공급업체의 문제일 거라며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 이야기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창고문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그 국밥이 깨끗하고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매일 먹는 박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먹는 것이 그들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떡하지? 그 질문이 민준의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그는 동기인 강소연과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붐비는 학교 식당에 앉았고 앞에 놓인 밥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너 터미널 근처 그 국밥집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철수 국밥 다들 좋아하잖아. 심지어 유명한 부산 푸드블로거도 리뷰하고 맛있다고 극찬했어. 넌 너무 진지해, 민준아. 그냥 즐겨.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소연이 자신과 같은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품학도로서 그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는 실험실 실습에 사용하던 작은 용기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국밥 샘플을 채취해 검사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고 박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작은 발걸음이 도덕적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그칠 줄 모르는 비가 부산을 적셨지만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호기심의 불꽃이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는 조만간 김철수 국밥집 뒤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의 밤은 비가 그친 후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상터미널은 오가는 시외버스의 소리로 여전히 가득했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유독 붐비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국밥집. 가게 앞에 걸린 소박한 네온등이 원조 김철수 한우국밥이라는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뜨거운 국물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식욕을 돋우는 것이 아니라 민준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긴 나무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뜨끈한 국밥이 김을 내뿜고 있었죠. 숟가락을 들기보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가게 뒤편의 작은 철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 문은 그의 불안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기 재고를 시장에서 사지 않고 밤에 따로 배달된다던 시역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그의 눈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옆 골목에서 낯선 남자가 나타나 커다란 흰 자루를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말 없이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철수 사장이 긴장된 얼굴로 나타나 문을 잠깐 열었고 자루는 재빨리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늘 있는 일인 양 신속하게 일어났습니다. 다른 손님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민준만이 불신에 가득 찬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식당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는 작은 수첩에 그날의 일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진우가 눈썹을 치켜뜨며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너 점점 대담해진다. 계속 그렇게 의심하다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은 서서히 글씨로 채워지는 빈 페이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진우야, 방금 내가 본 건 너무 분명했어. 뭔가를 숨기고 있어. 진우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너무 깊이 관여할까 봐 걱정돼. 조심해, 민준아. 다치지 않게. 그날 밤 민준은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점점 더 굳어지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흰 자루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는 소연과 함께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국밥을 즐기는 척하면서 그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용기에 몰래 고기 몇 점을 옮겨 담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연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민주는 불안함을 감추며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해서 그는 샘플을 아무렇게나 두지 않았습니다. 실습에 쓰던 작은 아이스팩이 담긴 용기에 넣고 다음 날까지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른 새벽, 그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로 향했습니다. 실험실은 아직 조용했고 실습을 준비하는 몇몇 학생만 있었습니다. 간단한 연습을 한다는 핑계로 그는 작업대를 사용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멸균칼, 광학 현미경, 단백질 시약, 그리고 비교 샘플인 신선한 한우 등 간단한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용기를 열자 그가 평소 알던 한우 냄새와는 다른 자극적인 국밥 냄새가 풍겼습니다. 고기 한 점을 가르자 결은 거칠고 색은 창백했으며 식감은 지나치게 질겼습니다. 그는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색 창백함, 결, 불균일함, 식감, 과도하게 질김. 그는 이어서 시험 시약을 떨어뜨렸습니다. 한우 샘플은 이론대로 반응했지만 국밥고기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3번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었지만 순수한 소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그 결과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소고기가 아닌 다른 고기가 섞여 있을 가능성 매우 높음. 장비를 정리하고 그는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그는 수첩을 바라보며 앉아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뒤를 이어 저렴한 국밥 한 그릇에 늘 감사하던 박 할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결심과 뒤섞인 답답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이 간단한 실험이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첫걸음은 뗀 셈이었습니다. 수첩을 꽉 쥔 채 그는 희미한 방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되뇌었습니다. 계속 나아가야 해 앞에 위험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날 밤 부산의 공기는 오후에 내린 비의 여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사상 터미널 주변 거리는 한산했고 오직 가로등만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창백한 노란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골목 끝에 서서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김철수 국밥집을 바라봤습니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주방 쪽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분쇄기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밤에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이미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는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고 이내 식당 뒷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창고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회색 철로 만들어졌고 평소에는 늘 큰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가적인 잠금 장치 없이 그냥 닫혀만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사장이 주방에서 바빠서 잠그는 걸 잊었나 봐. 그는 침을 삼킨 뒤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날카로운 금속 냄새가 훅 끼쳐와 가슴을 찔러 숨이 거의 막힐 뻔했습니다. 손에 든 작은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추자 나무 선반 위에 흰 자루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고 몇몇 자루에는 어두운 액체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커다란 냉동고가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그 기계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주는 코를 막고 자루 하나에 다가갔습니다. 플라스틱 끈을 살짝 풀자 손전등 빛이 창백한 회색빛의 고깃덩어리를 드러냈습니다. 결은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자극적인 냄새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그는 억지로 빠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후 그는 냉동고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살짝 열자 비릿한 냄새와 섞인 찬 공기가 뿜어져 나와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안에는 라벨 없는 투명 비닐에 쌓인 커다란 고깃덩어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다시 닫고 휴대폰에 사진 몇 장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갑자기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즉시 손전등을 끄고 냉동고 근처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고 문이 삐걱거렸고 불빛이 들어와 방의 일부를 비췄습니다. 문지방에 큰 그림자가 섰습니다. 김철수 사장의 굵은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아내 누구야? 민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울렸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김 사장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이 의심스럽게 방 안을 훑었고 손으로 자루 하나를 열어보고는 다른 자루도 확인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가 냉동고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민주는 계속 숨어 있으면 곧 발각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간 그는 어두운 구석에서 뛰쳐나와 창고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놀랐다가 이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쫓아왔지만 민준의 몸이 더 가벼워 젖은 좁은 골목을 따라 마당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숨이 찼고 눈은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큰 길에 다다랐을 때 그는 막 주차 중인 오토바이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뛰어올라 외쳤습니다. 기사님, 빨리 출발해 주세요. 놀란 운전기사가 즉시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옆에 작은 백미러로 민주는 골목 끝에 서서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는 김 사장의 그림자를 얼핏 볼 수 있었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한 민주는 떨리는 몸으로 내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단단히 잠그고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안전하게 저장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거친 결의 창백한 고기 사진을 확대하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소고기가 아니야. 그날 밤 몸은 지쳤고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자각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한 일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안전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부터 자신과 김 사장이 서로 반대편에 섰으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산의 아침은 민준에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눈을 붙이긴 했지만 잠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흰자루가 쌓인 어두운 창고와 창백한 고기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왔을 때 그는 지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에는 그가 전날 밤 찍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볼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자신이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확신과 뒤섞였습니다.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식당에서는 입맛이 없어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쳐다봤습니다. 그의 친구 신혜가 이마를 찌푸리며 그를 지켜봤습니다. 민준아, 너 왜 그래? 어제부터 계속 안색이 안 좋아. 민준은 대답할 힘도 없이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머릿소리 이야기가 확실한 증거 없이 입 밖으로 나가면 헛소문처럼 들릴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식품영양학과 지도교수인 이혜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50대의 그녀는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했지만 많은 학생들은 그녀의 조언이 늘 옳다고 믿었습니다. 조용한 교수 연구실에서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앉아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의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혜진 교수님은 어두운 표정으로 화면을 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 학생, 자네가 본 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야. 하지만 자네도 알아야 해. 과학적 근거 없이 유명한 상인을 고발하는 건 매우 위험해. 자칫하면 명예훼손으로 몰릴 수 있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박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도 포함해서요. 만약 그 고기가 소고기가 아니라면 그들은 모두 속고 있는 겁니다. 이혜진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해야 해. 사진이나 추측에만 의존하지 말고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검사해봐.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질 수 있는 증거를 갖게 될 거야. 그 말은 민준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취방에 앉아 실습에 사용하던 작은 샘플통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강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통을 가방에 넣고 나중에 자신의 움직임을 가리기 위해 작은 냅킨 한 장을 함께 챙겼습니다. 이슬비가 내릴 때 그는 길을 나섰습니다. 사상 터미널로 가는 길은 미끄러웠고 가로등은 젖은 아스팔트에 노란빛을 반사했습니다. 김철수 국밥집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마치 벽 뒤에 큰 비밀이 없는 것처럼요. 멀리서도 민주는 긴 줄과 공기 중으로 퍼지는 육수 냄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손님처럼 들어가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는 척하며 바쁘게 굴었습니다. 뜨끈한 국밥이 나왔을 때 그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종업원이 돌아섰을 때 그는 재빨리 고기 2점을 작은 통에 넣고 뚜껑을 닫은 뒤 냅킨으로 덮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아직 김을 내뿜고 있었지만 그의 혀는 쓴맛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릇을 휘젓기만 하다가 배부른 척했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그는 서둘러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그는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작은 통을 열었습니다. 2점의 고기가 안에 놓여 있었고 그 냄새는 여전히 코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다시 뚜껑을 닫고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도시를 뒤흔들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처럼 서랍을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다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은 절대 팔지 마라.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동시에 힘이 솟았습니다. 민주는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았고 오늘 밤부터는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주는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실험실 건물 앞에 섰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가 전날 밤 가져온 고기 2점이 담긴 작은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큰 비밀을 들고 있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실험실은 아직 조용했고 책상을 정리하는 조교 1명만 있었습니다. 민주는 짧게 인사를 건네고 연습을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조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민주는 장갑을 끼고 통을 여러 고기 한 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 색은 일반적인 소고기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르기 시작했고 단백질 패턴을 감지하기 위한 간단한 시약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그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비교 샘플인 한우는 이론대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변했지만 국밥고기는 희미하고 일관성 없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2번 반복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광학 현미경용 얇은 표본을 준비했습니다. 렌즈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고기 섬유는 거칠고 불균일했으며 그가 실습에서 늘 보던 소고기 패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즉시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이 있어. 이건 순수한 소고기가 아니야.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장비를 정리한 후 그는 샘플을 다시 통에 넣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취방으로 가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창고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 이제 간단한 실험 결과도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공식적인 증거 없이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생의 목소리 따위는 쉽게 묵살될 테니까요. 그날 오후 그는 조용한 교수 연구실에서 이혜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험 결과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꼼꼼히 읽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 학생, 이 데이터만 봐도 분명 차이가 있군. 하지만 고기의 종을 확실히 하려면 정부 공식 실험실에서 DNA 검사를 해야 해. 그것만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거야. 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말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검사에 합당한 샘플을 얻으려면 그가 거의 잡힐 뻔했던 바로 그 창고에서 직접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제가 다시 그곳에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 교수님은 그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감탄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성급하게 굴지 마. 이건 더 이상 학생의 연구가 아니야. 발각되면 위험이 클 수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시장에서 땀 흘리면서도 손님에게 줄 채소의 무게를 정직하게 재던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은 두려움보다 더 강하게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만약 내가 침묵한다면 그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신하는 거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취방 베란다에 홀로 앉아 멀리서 반짝이는 터미널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해 축축한 공기가 피부를 찔렀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모함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고에 들어가야 한다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고 더 완벽한 장비를 챙기고 어쩌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민주는 자신의 발걸음이 단지 용감한 것을 넘어 영리해야만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날 밤 부산의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캄캄했습니다. 비가 막 그쳐 젖은 길이 가로등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자취방 책상에 민주는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비닐장갑, 작은 손전등, 얇은 철사, 그리고 멸균 샘플통 2개가 든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는 그의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오늘 밤 그는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지자 그는 자취방을 나섰습니다. 축축한 공기가 찔렀지만 그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사상 터미널로 가는 어두운 길을 택했습니다. 멀리서 김철수 국밥집은 조용해 보였습니다. 앞쪽 불은 꺼졌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오직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낯선 남자 한 명이 아부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이따금 좌우를 살폈습니다. 민주는 즉시 고개를 숙여 옆 골목을 지나가는 척하며 평범하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어. 경비를 세워뒀군. 좁은 골목은 그를 식당 뒷마당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분쇄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는데 이는 민준의 작은 소음을 덮어줄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그는 이제 큰 자물쇠로 잠긴 철제 창고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는 얇은 철사를 꺼내 자물쇠를 따려고 애썼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음에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모든 마찰음이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지만 분쇄기 소리가 구세주가 되어주었습니다. 시계처럼 느껴지는 몇 분이 흐른 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공기와 비린내가 섞여 목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작은 손전등 빛이 나무 선반에 깔끔하게 쌓인 흰 자루들을 비췄습니다. 민주는 즉시 장갑을 끼고 자루 하나를 열어 작은 고기 조각을 잘라 첫 번째 샘플통에 넣었습니다. 그 후 그는 구석에 있는 냉동고로 다가갔습니다. 냉동고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뚜껑을 살짝 열자 비릿한 향과 섞인 찬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라벨 없는 투명 비닐에 쌓인 커다란 고기 덩어리들. 그는 재빨리 한 조각을 떼어 두 번째 통에 넣고 단단히 닫았습니다. 그가 막 돌아서려 할 때 밖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담배를 피우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사장님, 아까 뒤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김철수 사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정말 누가 감히 그랬다면 이번엔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창고문이 삐걱거리며 활짝 열렸습니다. 주방 불빛이 방의 일부를 비췄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냉동고 근처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몸이 차가운 벽에 달라붙었습니다. 좁은 틈으로 그는 김 사장과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누는 방 전체를 훑었습니다. 네가 여기 있는 거 안다. 김 사장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샘플통을 마치 자신의 목숨인 양 꽉 쥐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머릿속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그는 유일한 문이 바로 두 남자가 서 있는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초 안에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숨어 있거나 아니면 무모하게 다른 틈을 찾아 탈출하거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오늘 밤은 위대한 승리가 될 수도 혹은 모든 것의 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창고 안 공기는 점점 더 답답해졌고 코를 찌르는 비린내와 섞였습니다. 민주는 냉동고 근처 어두운 구석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그의 몸은 벽에 붙어 뻣뻣해졌고 재킷 안에 숨긴 샘플통은 마치 가슴에 얹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김철수 사장과 낯선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심장박동은 전쟁의 북소리처럼 세차게 울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자루 하나를 옮기며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사장님, 분명히 누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샅샅이 뒤져. 정말 오늘 밤 누가 감히 들어왔다면 살아서는 못 나갈 줄 알아. 그 말에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매 순간이 느리게 흘렀고 그는 탈출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 때 갑자기 주방 쪽에서 큰 냄비가 바닥에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창고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낯선 남자는 반사적으로 주방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죠? 사장님? 김 사장이 투덜거렸습니다. 아마 부주의한 직원이겠지. 잠깐 확인해봐. 그 기회를 민주는 즉시 이용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창고의 다른 쪽으로 기어가 일어나 문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김 사장은 몇 초 후에야 상황을 파악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서 잡아!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민주는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뒷마당은 비 때문에 미끄러웠습니다. 발이 한번 미끄러졌지만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는 작은 대나무 울타리를 뛰어넘었고 지늘기 바지에 튀었습니다. 뒤에서 김 사장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망치게 두지 마. 식당 옆 좁은 골목이 그의 탈출로가 되었습니다. 소박한 집들의 벽이 가로등 불빛 아래 희미한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민준의 숨은 가빴고 눈은 출구를 찾았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그는 늦은 시간임에도 여전히 교통량이 많은 큰 길을 보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발을 내디디며 막 시동을 건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에게 격렬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사님, 저 좀 빨리 태워주세요. 운전사는 창백하고 땀 흘리는 민준의 얼굴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세요, 손님. 민준은 뒷자리에 뛰어오르며 여전히 골목 쪽을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그는 골목 입구에 서 있는 김 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고 눈은 마치 심장을 꿰뚫듯이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젖은 도로를 가르며 빠르게 달렸습니다. 뒷바퀴가 좌우로 물을 튀겼습니다. 손님,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안색이 정말 창백한데요. 운전사가 길에 집중하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목구멍에서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기사님. 누가 쫓아와요? 운전사는 작은 백미러로 잠시 쳐다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민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그는 재키단에 샘플통을 꽉 쥔 채 놓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떨렸지만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쓰라린 현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김 사장은 이제 자신의 비밀을 건드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위험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아침 부산이라는 도시는 긴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주변 거리는 백팩을 맨 채 서둘러 걷는 학생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노점상들은 인도에서 아침 간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지난밤 비의 여운으로 축축했지만 캠퍼스 분위기는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민주는 식당에 홀로 앉아 눈앞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이따금 손이 자신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지난밤의 그림자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자루더미가 쌓인 답답한 창고, 코를 찌르는 비린내, 메아리 치던 김 사장의 외침, 그리고 심장을 꿰뚫을 듯한 분노에 찬 날카로운 시선. 그는 살아남았지만 두려움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빼돌린 샘플통은 이제 자취방 책상 서랍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그의 생각을 짓눌렀습니다. 동기가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친구의 얼굴을 살피더니 혀를 찼습니다. 민준아, 너 왜 그래? 아까부터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새벽 다 돼서야 방에 들어오는 것 같던데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민준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숨을 내쉰 후 그는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김 사장네 창고에 들어갔었어. 고기 샘플을 가져왔어. 동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맙소사, 너 미쳤어? 잡혔으면 목숨이 날아갈 뻔했잖아. 김 사장 같은 사람이 그냥 국밥 장수인 줄 알아? 자기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민주는 고개를 숙여 텅 빈 눈으로 식당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알아.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매일 오후 거기서 국밥을 먹으며 저렴한 가격에 안도의 미소를 짓던 박 할머니가 생각나. 만약 그 모든 게 거짓이라면 난 그걸 볼 자신이 없어.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먹지만 그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잖아. 식당 분위기는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주변에 몇몇 학생들은 농담하며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테이블은 긴장감 가득한 정적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때 소연이 강의 교재를 들고 와 합류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샘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민준의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희 아직도 그 식당 얘기하는 거야? 민준아, 설마 진짜 거기서 뭘 가져온 건 아니겠지?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그 창고에서 고기 덩어리를 가져왔어.
잘 보관해뒀어. 너희 도움이 필요해. 이걸 공식 실험실에 가져가서 확실한 결과를 얻고 싶어. 소연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책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네 용기는 존경스럽지만 이게 단순한 학생의 연구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 만약 결과가 네 예상을 증명한다면 그건 거대한 명성을 무너뜨리는 거고 관련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준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불안으로 가득했던 눈이 이제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알아, 소연아. 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왔어. 침묵하고 사람들이 계속 속는 걸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게 더 두려워. 난 그들이 진짜로 뭘 먹고 있는지 알게 해주고 싶어. 동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해.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 서로를 지켜줘야 해. 네가 나아가겠다면 나도 지지하겠지만 무모하게 굴지는 마. 소연이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이혜진 교수님께 조언을 구할 수 있잖아. 그분은 현명한 지도 교수님이시니까. 이 문제를 그분께 가져가면 적어도 무모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혜진 교수님의 이름을 듣자 약간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교수가 엄격하면서도 학생들을 아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지도 아래서만 그들은 실수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가슴 속에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끔찍한 밤은 이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함께 서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될수록 그들을 노리는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부산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민주는 회색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그날 오후 부산 하늘은 우울해 보였습니다. 이슬비가 막 그쳐 캠퍼스 창문에는 물방울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교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동기와 소연이 함께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종이 냄새와 식어버린 커피향이 뒤섞여 공기를 채웠고 벽시계가 천천히 똑딱거리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책상 뒤에는 엄격하면서도 현명하기로 소문난 이혜진 교수님이 서류 더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0대쯤으로 머리 일부가 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서 몇 초간 서 있다가 노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실례합니다. 이 교수님은 고개를 돌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주는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들고 온 작은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안을 참느라 창백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건 과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유명한 한 음식에 관한 겁니다. 그는 그날 밤 비밀 창고에서 구해온 고기 덩어리가 든 작은 용기를 꺼냈습니다. 동기와 소연은 마치 그의 심장 박동을 함께 느끼는 듯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민준이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의심해왔습니다. 국밥의 식감이 순수한 소고기와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끔찍했던 추격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창고에 들어가 창백한 고기로 가득 찬 자루들을 보고 샘플을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는 핵심만 전달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고기 덩어리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평온하던 그녀의 얼굴이 이제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민준 학생, 자네가 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나? 만약 식당 주인이 자네가 이걸 가져간 걸 알게 되면 자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표적이 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은 침을 삼킨 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이 크다는 건 압니다, 교수님. 하지만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깊은 신뢰를 갖고 밥을 먹습니다. 저렴한 음식을 즐기고 싶어하는 서민들도 포함해서요. 만약 그들에게 소고기가 아닌 다른 것을 줬다면 전 눈 감을 수 없습니다. 소연이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모두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민준이가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동기도 얼굴에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걱정됩니다, 교수님.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진실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 교수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여전히 유리에 맺혀 있는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학생들, 나는 자네들의 용기를 존중하네. 하지만 기억하게, 진실은 감이나 직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해. 사진이나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해. 이걸 밝히고 싶다면 공식적인 실험실 검사가 필요해. 그녀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자네들은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할 거야.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단지 의심을 사지 않고 이걸 검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은 다시 자리에 앉아 그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마침 내가 시청 보건환경연구원에 아는 분이 있네. 그들은 고기의 종을 확인하기 위해 DNA 바코딩 검사를 할 수 있어. 하지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야. 행정 절차가 있고 만약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라면 외부의 압력이 매우 클 수 있어. 동기는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만약 힘 있는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있다면 우리가 방해받지 않을까요? 이 교수님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실을 밝히는 위험이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만 하네. 만약 공식 기관에서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야. 민주는 손에 든 샘플 용기를 꽉 쥐었습니다. 마치 그 물건이 단순한 고깃 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지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 안은 잠시 다시 조용해졌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교수님은 마치 그의 결심을 확인하려는 듯 그 청년을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민준 학생. 내일 아침 이 샘플을 시청연구원으로 가져가세. 내가 동행하겠네. 하지만 기억하게, 이 이후로 자네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야. 진실이 밝혀지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들이 자네를 쫓을지도 몰라.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두려워하는 것보다 평생 후회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소연은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고 동기는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마치 약속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말을 맺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네들은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준비하게. 다음 단계는 훨씬 더 힘들 테니. 밖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부산의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축축한 공기와 젖은 흙냄새를 남겼습니다. 민주는 두 친구와 함께 교수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가슴속에는 아무리 무거운 진실이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새로운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의 공기는 여전히 밤새 내린 비로 축축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작은 가방에는 긴장감 넘치던 그날 밤부터 보관해온 고기 샘플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기와 소연도 그와 동행했고 이혜진 교수님은 이미 낡은 차를 몰고 캠퍼스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은색 차는 마치 그들을 전쟁터로 데려갈 전차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리 타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이 교수님이 짧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즉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청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 내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자동차 엔진 소리와 교통 소음만이 들렸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꽉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물건이 모든 진실의 열쇠인 것처럼요. 동기가 침묵을 깨려 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이 모든 걸 감당할 준비가 된 거 맞아? 민준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러서면 우리가 겪은 모든 게 헛수고가 돼. 연구원은 시내에서 멀지 않은 흰색으로 칠해진 커다란 건물에 있었습니다. 앞에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공식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서류와 시험관을 들고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분위기는 진지하고 규율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곧장 박성진이라는 안경 쓴 중년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연구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짧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제 지도학생입니다. 이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즉시 검사해야 할 중요한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박 원장은 민준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검사실에서 민주는 두 손으로 작은 용기를 건넸습니다. 박 원장이 여러 안에 든 고깃덩어리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식당에서 나온 게 확실합니까? 그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별말 없이 박 원장은 분석팀에게 DNA 바코드 검사 절차를 통해 샘플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험실 기계가 윙윙거렸고 작은 시험관들이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모니터에는 민준에게는 마치 한 도시의 운명처럼 느껴지는 숫자들을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민준은 긴장된 얼굴로 방구석에 서 있었고 소연은 그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동기는 초조하게 서성거렸습니다. 이 교수님은 침착해 보였지만 눈은 이따금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마침내 젊은 분석가 한 명이 서류철을 들고 와 박 원장에게 건네고는 말없이 떠났습니다. 박 원장은 잠시 읽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눈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이 샘플은 소고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민주는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의심해 왔지만 공식적인 발표를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대체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박 원장은 서류철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대부분 돼지고기입니다. 다른 출처에 불분명한 혼합물 흔적도 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건 소고기가 아닙니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동기는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었고 소연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민주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던 서민들의 모습, 값싼 국밥을 먹고 행복하게 이야기하던 박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교수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원장님, 이 결과는 안전하게 보관해 주십시오. 적절한 시기가 오기 전까지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은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알아야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많은 이들이 충격받을 겁니다. 민준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속은 겁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박 원장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젊은이, 자네의 용기는 칭찬할 만하네. 하지만 진실은 불과 같아서 빛을 비출 수도 있지만 모든 걸 태워버릴 수도 있네. 준비하게. 연구원을 나왔을 때 해는 이미 높이 떴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동기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소문 퍼지면 난리 날 텐데.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할 수 있을까? 누군가 입을 열지 않으면 이 거짓말은 계속될 거야. 민주는 잠시 멈춰서서 점점 멀어지는 연구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맺었습니다. 우선 관계당국에 맡기세. 하지만 조만간 이 진실은 터져나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도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야. 민주는 앞에 펼쳐진 붐비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야. 언제 모든 게 터질까? 공식 실험 결과가 나온 후 며칠은 민준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가방 속에 시한폭탄을 들고 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보고서가 담긴 서류철을 열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들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도시를 뒤흔들 수 있는 쓰라린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사는 소박한 자취방에서는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동기는 몇 번이나 골목 끝에서 서성이는 낯선 남자 2명을 봤습니다. 소연은 심지어 하교할 때 오토바이 한 대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비밀이 자신들을 표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3사람은 민준의 방에 모였습니다. 공기는 답답했고 선풍기는 삐걱거렸으며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기가 걱정스러운 어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언제까지 이걸 숨겨둘 거야?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를 쥐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아. 민준은 책상 위 서류철을 쳐다봤습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그들이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몰 수 있어. 적절한 시점이 필요해. 소연은 나무 의자에 앉아 노트패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해운대에서 부산 음식 축제가 열린대. 언론이랑 공무원들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 물론 김철수 사장의 국밥집도 참가하겠지. 어쩌면 그게 기회일지도 몰라. 그 말에 방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망설이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거기서 폭로하면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알게 되겠지만 위험이 커 일부러 망하게 하려는 걸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혜진 교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자네들끼리 행동하지 말게. 만약 폭로하고 싶다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관계 당국에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게. 그것만이 자네들의 목소리가 억압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야. 밤이 깊어졌을 때 창문을 닫으려던 민주는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굵은 검은 잉크로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늦기 전에 멈춰라. 편지에는 이름도 서명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동기와 소연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알아챘어 동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러서면 그건 서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걸 계속 먹게 내버려 두는 거야. 난 그럴 수 없어. 소연은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무모하게 혼자 나서지는 마, 민준아. 우린 영리하게 움직여야 해. 용기가 어리석음으로 변하게 두지 마. 며칠 후 민주는 부산 외곽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반쯤 벽돌로 지어진 소박한 집은 늘 그에게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들,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니? 민주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언젠가 그 유명한 국밥집에 대한 큰 소식이 들려도 놀라지 마세요. 전단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아버지는 시장에 내다 팔 채소 바구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민준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아, 이게 정직에 관한 문제라면 아버지는 늘 널 지지한다. 하지만 잘 들어라.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만약 네가 말하고 싶다면 증인이 많은 곳에서 해라. 손에 공식적인 증거를 꼭 쥐고 절대로 혼자 맞서지 마라. 그 말은 민준의 마음에 밝히는 동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용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자신의 파멸로 끝나지 않으려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김철수 사장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많았지만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몇몇 상인들은 왜 그가 대량으로 소고기를 사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작은 트럭이 뒷창고로 흰자루를 배달했지만 이제 주민들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철수 사장은 신뢰하는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감히 날 의심하는 놈들이 누군지 알아봐. 애송이 한 놈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하는 꼴은 못 봐. 필요하면 경고를 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부하들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제가 다가올수록 민준에게는 하루하루가 무거웠습니다. 캠퍼스에서는 여전히 수업에 들어가고 실험실에 앉아 과제를 했지만 그의 생각은 늘 방에 있는 두꺼운 서류철에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식당에서 웃으며 밥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진실은 밝혀져야만 한다. 축제 전날 밤, 민주는 집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등유 램프가 깜빡였고 밤바람 소리에 바나나 잎이 서로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들아,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고 요구한단다. 만약 이게 옳다고 확신한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기억해라. 계산 없는 용기는 재앙만 가져올 뿐이다. 네 자신을 준비해라. 네가 한 걸음 내디딘 후에는 돌아갈 길이 없을 테니. 민주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숨어 지낼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운대 축제는 모든 것을 결정지을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무대 가장자리에 섰지만 그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운대 축제장의 분위기는 갑자기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원래 음식 축제를 즐기느라 바빴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무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동기와 소연은 민준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긴장됐지만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김철수 사장에게 상을 주려던 사회자는 놀라 말을 멈췄습니다. 김 사장은 여전히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이, 여기 서서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서 소란을 피우는 의도가 뭔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침을 삼킨 후 서류가 든 파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란을 피우려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단지 부산 시민들이 진실을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그 유명한 국밥집에서 사용된 고기에 대한 공식 검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소고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증거가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검증되어 의심의 여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군중은 즉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놀랐고 어떤 이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일부는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다른 상인 몇몇은 불안해 보였고 일부는 피해를 볼까봐 서둘러 천막을 닫았습니다. 기자들은 앞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의 카메라는 서로 부딪혔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무대 옆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민준을 지지하며 환호했고 다른 이들은 비난했습니다. 음해야, 부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앞줄에서 한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알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뭘 먹었는지 숨기지 마세요. 김 사장은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군중을 쳐다본 후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건 거짓말입니다. 이 젊은이는 단지 제 사업을 망하게 하려는 겁니다. 정말 증거가 있다면 여기서 보여주시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뒷줄에 있던 그의 지지자 몇몇이 소리치기 시작하며 무대로 올라오려 했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의자가 밀리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동기는 즉시 민준의 팔을 잡아 그를 약간 뒤로 밀었습니다. 민준아, 조심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축제를 지키던 경찰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무대로 올라왔고 그중 한 명이 민준의 손에서 파일을 가져갔습니다. 이 문서는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시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분은 자제해 주시고 자력구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중은 약간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해명을 요구하며 소리쳤고 다른 이들은 어두운 얼굴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민준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김 사장을 똑바로 향했습니다. 김 사장은 그를 마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은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오직 민준만이 그 시선의 차가움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운대 음식 축제가 끝난 그날 밤, 부산은 결코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소 오토바이 택시와 노점상 소리로 붐비던 거리는 이제 한 가지 주제, 즉 한 대학생이 전설적인 김철수 국밥집에 대해 제기한 대담한 비난에 대해 속삭이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길가의 포장마차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민준이 무례하다고 화를 냈고 어떤 이들은 무대에서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김 사장의 당황한 얼굴을 본 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자취방에서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동기는 방 안을 서성거렸고 소연은 바닥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소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알아, 소연아.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 시민들은 알아야 해. 만약 내가 침묵한다면 나도 그들을 속이는 데 동참하는 거야. 동기가 걷는 것을 멈추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너도 봤잖아. 아까 그 사람들이 널 거의 공격할 뻔했어. 경찰이 자제시켰지만 김 사장 지지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해. 걱정돼, 민준아. 민준은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 증거는 이미 경찰 손에 들어갔어. 내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명 결과를 발표할 거야. 만약 사실이라면 모든 게 저절로 밝혀질 거야. 밤이 깊어졌습니다. 자취방 창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동기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지만 어둠뿐이었습니다. 네가 너무 긴장해서 그래. 그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동기 자신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대학교 캠퍼스는 떠들썩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천 명 앞에서 전설적인 상인에게 맞선
민준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떤 이는 칭찬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관심 끌려는 거겠지. 한 학생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영웅이야. 다른 학생이 맞받아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찔렀습니다. 일부는 감탄으로, 일부는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교수연구실에서 이혜진 교수님은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 학생, 나는 자네가 자랑스럽네. 용감했어. 하지만 어제 일 이후로 더 조심해야 해. 김 사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자네는 그의 밥줄을 건드렸어.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야. 민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청 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가 지역 TV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한 공무원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김철수 국밥집에서 수거한 고기 샘플은 표시된 라벨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표는 시민들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소고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모를 수 있었지? 한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한편 집에서 단골 손님이었던 박 할머니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신뢰를 갖고 먹었던 수십 그릇의 국밥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흘렀습니다.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김 사장은 이제 텅 빈 식당 뒷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손은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사장님, 저 녀석을 그냥 두면 모든 걸 망칠 겁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김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알아. 저 녀석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해. 그날 밤 민준이 도서관에서 자취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취방으로 가는 길은 꽤 한적했고 희미한 가로등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멀리서 인도 위로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돌아봤습니다. 낯선 얼굴의 두 남자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달렸습니다. 가방이 흔들렸고 숨이 찼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포장마차 앞 작은 인파에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며 몇몇이 물었습니다. 학생, 무슨 일이야? 민준은 대답할 틈도 없이 계속 자취방을 향해 달렸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즉시 안으로 들어가 단단히 잠갔습니다. 숨이 찼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동기와 소연은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민준은 밖을 가리키며 그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오토바이가 몇 번 멈췄다가 다시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협의 그림자는 점점 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뒤에는 더욱 굳건해지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너무 깊이 들어왔고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시 외곽의 그의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두운 하늘을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고집이 세지만 정직해. 그냥 기도해 줍시다, 여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시길. 그 후 며칠 동안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전설적인 국밥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기자들은 터미널, 주민들의 집, 캠퍼스를 오갔습니다. 민준의 이름은 점점 더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웅인가 아니면 분란을 일으키는 자인가.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발걸음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직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 사장은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식당은 텅 비었고 손님들은 멀어졌으며 이웃들은 속삭였습니다. 예전에 친절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의 주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축제에서 보여준 차가운 미소 뒤에는 이제 더욱 깊어지는 원한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자취방 창가에 서서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확신도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난 계속해야 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그릇의 정직을 믿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어두운 도시의 한 구석에서 누군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의 눈은 민준의 자취방을 향해 날카롭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계획으로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음식 축제 몇 주 후 부산은 서서히 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사상터미널은 다시 오가는 버스로 붐볐고 노점상들은 물건을 외쳤으며 오토바이 택시들은 손님을 찾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국밥집은 이제 텅 빈 채 서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고 간판은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일부는 실망한 얼굴로, 일부는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하는 마음으로. 시청 보건환경연구원은 법 집행기관과 함께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그동안 사용된 고기는 정말로 소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실험 결과가 모든 의혹을 뒷받침했습니다. 김 사장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배신감을 느꼈고 일부는 쓰라리지만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캠퍼스 실험실에서만 바빴던 평범한 대학생 민준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언론에 오르내렸고 사진은 신문에 실렸으며 심지어 몇몇 다른 교수들은 그를 젊은이의 용기의 본보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서 그 모든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장사하면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날 오후 민준은 도시 외곽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추와 채소가 가득한 작은 마당이 있는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이마의 주름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비록 네 길이 위험했지만 넌 결코 정직을 버리지 않았어.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저녁바람이 불어와 논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저에 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 관한 것이고 장난쳐서는 안 될 신뢰에 관한 것이에요. 저는 단지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것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넘어섰구나 아들아. 넌 그 가르침을 지켰고 그것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든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의 매일 오후 그 식당에서 밥을 먹던 노인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길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그녀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실망스럽긴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있는 젊은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도 해.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내가 뭘 먹었는지 몰랐을 거야. 그녀의 말에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침묵에 잠겨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날이 흘러 도시의 분위기는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신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음식을 고를 때 더 신중해졌고 시장의 상인들은 자신의 상품에 대해 더 솔직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캠퍼스에서 이혜진 교수님은 민준을 학과 마당에 앉혔습니다. 저녁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고 작은 비가 내린 후 공기는 시원했습니다. 민준 학생, 그녀가 자랑스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학문이 단지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었네. 그것이 바로 학문을 추구하는 자의 진정한 목표일세.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단지 박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교수님, 그들은 믿었고 저렴한 국밥 한 그릇에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결국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자취방 마당에 서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분위기는 평온했고 오직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길게 숨을 들이마신 후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은 정말 피곤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옳은 것을 말할 용기가 아무리 큰 거짓말보다도 항상 더 강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준과 김철수 국밥집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정직이 삶의 기초이며 음식이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의 축복 또는 해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말하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순간의 이익을 위해 정직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거짓말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남는 것은 후회뿐일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 메시지를 느끼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겪었던 삶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항상 진실을 옹호할 용기를 갖고 의심스러운 음식으로부터 멀어지며 축복 가득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